그러면은 왜 선물 거래의 끝은 제로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타메리카입니다. 자, 요즘 시장도 변동성이 크고 악재들이 좀 많이 터져서 아마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뭐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물 거래 자체가 좀 쉬워 보이긴 하지만 쉽지 않죠.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자, 이런 류의 사람들은 선물 거래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한 영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 왜 선물 거래를 하면은 그 끝은 청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중이시거나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좀 드리는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저 역시도 뭐 크고 작은 금액들을 한 열대 번 정도 청산 당하면서 지금의 제가 이제 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했던 실수나 착오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한 4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소통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일단은 이 시장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됐고, 그러면은 왜 선물 거래의 끝은 제로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인 것 같은데 메모장을 좀 쓸게요. 네, 일단은 선물 거래를 하면은 청산인 이유 첫 번째.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선물 시장을 처음 진입할 때 하는 생각이 뭐냐? 자, 바로 적은 시드로, 그렇죠? 적은 시드로 큰 레버리지를 쓰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번다. 그렇죠? 자, 맞죠? 자, 단순히 이제 위아래 방향성만 맞추고 자, 고배율 써서 대박 나면은 뭐 50% 100% 금방 나오니까 돈 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유튜브 각이고 운입니다. 운. 그렇죠? 운이고 실제로 매매해 보면은 이런 케이스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오히려 고배율을 쓰면은 문제가 청산만 더 빨리 당합니다. 네. 왜냐? 고배율은 그만큼 청산가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시드가 날아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는 10배 수준이 적당하고 그 이상 한 중급자 정도 되면은 20배에서 30배 수준. 자, 이 이상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40배를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 레버리지는 쉽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초보자는 10배, 중급자는 20배에서 30배 수준이 적당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애초에 잘못된 상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고배율을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세상 어디에도 그렇죠? 어디에도 쉽게 돈 버는 수단은 없고 그렇죠? 돈 버는 수단 없고 적은 시드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없다. 그쵸? 레버리지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시고요. 예, 월 단위로 계좌 수익, 그쵸? 가장 중요한 계좌 수익은 월 단위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 이것도 사실 과분해요. 어떻게 월 단위로 20% 수익이 납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서 고배율 쓰지 마시고 환상 갖지 마시고 계좌 수익도 월 단위 20%면은 사실 적당이 아니라 과분한 거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산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 거래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일단 선물 시장의 특징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큰 수익만을 원하니까 이제 망가지는 건데 자,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과 다르게 가격의 하락에도 베팅이 가능합니다. 자, 공매도죠, 공매도. 즉 수익 구조가 양방향이라는 건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손실 구조도 그렇죠? 손실 구조도 양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꼭 이제 내가 잘 될 상상만 하는데 애초에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시장은 강제 청산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드를 한 방에 그렇죠? 한 방에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차나 격리 이런 거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차라리 이걸 하기 전에, 그쵸? 이 강제청산에 도달하기 전에 손절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쵸? 적정한 수준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합니다. 자, 왜 손절을 안 해? 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해? 자, 해보시면 아시죠? 자, 다시 올라갈 것 같거나 아니면은 돈이 아깝거나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봐도 내 돈이 없어지는 속도가 현물 거래보다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 시장에서 그 끝이 결국 안 좋다. 자, 그러면은 선물 거래, 그렇죠? 선물 거래 청산당하는 이유. 세 번째. 자,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에서 이어지는 건데, 자,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자, 이게 지금부터는 진짜 실질적인 부분이고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고 가장 간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선물거래소는 주식이나 코인 현물 이런 거래소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비쌉니다. 자, 시장가 기준으로 보통 0.04%에서 그렇죠? 많게는 0.07% 그 이상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는 게 투자자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예. 무조건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 쓰는 게 투자자한테 유리한데, 자, 이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 자, 선물 거래를 하면은 레버리지를 당연히 쓰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그렇죠? 수수료가 0.07%고 레버리지를 30배 쓴다고 가정했을 때, 자, 매수매도 각각 하니까 0.07%가 두 번이니까 0.14%죠. 그렇죠?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30배를 씁니다. 그러면은 4.2%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4.2% 최소한 4.2%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식이건 뭐건 투자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사실 5% 뛰기, 그렇죠? 5% 먹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3% 뛰기,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하죠. 네, 어렵다. 그렇죠? 이것도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이 5%를 먹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렇죠? 이 과정에서 5%를 먹었다고 하면은, 자, 5%에서 4.2%는 거래소, 그렇죠? 4.2%는 거래소가 가져가고 나에게 오는 거는 0.8%만 나한테 온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5% 수익이 나면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8,000원만 내 돈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좀 말해 보면은, 자,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여기서 이미 진입 버튼 누르는 순간 잔고, 여러분의 잔고는 98만 원이 됩니다. 왜? 21,000원은 진입할 때 수수료니까, 그쵸? 21,000원은 진입할 때 수수료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의 잔고는 이미 진입하는 순간 98만원, 마이너스 2만원이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대신에 5% 수익을 봤을 때 그제서야 108,000원이 되는 거고, 108,000원, 그죠? 108,000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5% 손실을 보면은 5만원만 날아가냐? 아니다. 5만원 이상 날아간다. 그렇죠? 왜? 손실 플러스 수수료.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고 이제 여러분들이 5% 수익 보고 5% 손실 보면은 똑같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뭐 어디서 이상하게 들은 뭐 손익비 거래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죠. 그쵸? 착오를 일으키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잔고는 서서히 까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왜 선물 거래에서 여러분들 이제 수수료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수수료 적은 거래소를 찾아가는 게 투자자한테는 유리하다. 그렇죠?
뭐 어째 규모가 크다고 장땡은 아니라는 거는 이번 사태에서 좀 나왔죠, 그쵸?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자 이런 거 말씀하면서 자 손익비 거래를 하라고 하는데 자 이쪽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죠?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그래서 손익비보다도 중요한 게 결국은 손익비보다 중요한 게 승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교육 영상을 시작할 거고, 사실은 뭐 그래요. 저도 이제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그쵸? 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득이 되진 않겠죠. 청산을 당한다고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요즘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에 좀 노출이 많이 돼서 좀 기본기도 없이 예측 매매를 하시다가, 그쵸? 가뜩이나 요즘 변동성 높잖아요. 변동성 높은 시장에 다 털리고 자 이제 그제서야 원금 복구 하려고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선물 거래를 하려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모든 시장, 모든 투자 시장은 다 똑같은데 차트 분석 같은, 그렇죠? 이게 기술적인 부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차트 분석이죠. 아니면은 그 기업 분석 같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배우면은 적립하고 실력 향상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셋, 그렇죠? 투심, 신법 이런 거는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마인드와 올바른 차트 분석으로 한다면은 그때 궁극적인 모습이 원효띠 유명하죠. 원효띠 같은 돈 버는 트레이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공부하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수십 번 매매를 수백 번 경험을 하면서 이거를 정립해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 절대로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세요.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100만원으로 100만원 벌 수 없습니다. 이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선물 거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마시라.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코린이 딱지는 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청산당한 이유, 그렇죠? 적은 시드로 큰 레버리지를 쓰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번다. 그렇죠? 이건 운이다. 고백을 쓰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선물시장 특징을 잘 이해를 해라. 수익 구조가 양방향이라는 거는 손실 구조도 양방향이라는 거다. 그리고 강제청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차보다는 격리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수수료. 가장 착각하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수수료의 함정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시라.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보다는 승률이 좋은 거고, 승률이 높아지는 강의는 제가 앞으로 해 나갈 거니까 네, 그건 집중해 주시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배우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기본적인 마인드셋이나 신법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돈을 버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돈 번다는 게 뭐 1000만원, 1억 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내 용돈 벌이 정도, 그렇죠? 아니면은 생활비의 일정 부분 정도만 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